선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박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간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어제 법정에서 이런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뭐 명확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개개인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좀 안다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그 전화번호가 이제 김문기 처장의 전화번호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동규 씨하고 이제 이 김문기 처장하고는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 지역에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그 전부터 그러면 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제 하나의 증거. 두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면서 김문기 처장이 들어왔는데 2015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10여 명 정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가는데 원래 김문기 처장은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뀌면서 김문기 처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오고 난 다음에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실무적으로 다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니 성남 시내에 뭐 600여 명의 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600여 명 팀장 중에서 저렇게 출장을 함께 간 팀장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9박 11일 동안 같이 식사하고 끼니만 하더라도 뭐 수십 끼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골프를 3명이서 같이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프 칠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또 본인이 직접 자녀들에게 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등등을 보면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업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유동규 처장이나 이런 실장 이런 사람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사업과 혹여나 본인이 연관될 가능성 등등을 우려해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닌가, 알면서도.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본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뭐 서로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렇게 특별히 어떤 몇 차례에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라면 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하지만 이 대표 측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출장을 다 같이 갔다고 해서 모두 기억할 수는 없고 또 가깝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얼굴을 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네.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다라는 기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의 관점은 얼굴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주장인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나는 얼굴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안다는 개념이 본인의 관점에서는 좀 대화도 해보고 좀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건설회사 직원, 이 김문기 처장이 건설회사 직원을 했었거든요. 예.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는 이유는 이 대표 사무실로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표 사무실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전화해서 주소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답변을 해준 거니까 그게 정말 잘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대표로 선물을 보내면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건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주장은 본인이 안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 만났고 얼굴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이 안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허 변호사님, 안다 모른다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당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이 다 구성 요건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이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얼굴만 안다는 의미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여부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 표현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맞서서 지금 검찰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안다 모른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 포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친분 관계가 이미 두 사람이 굉장히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언론에 공개됐던 골프 모임이라든가 대면 보고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입증을 하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또 이제 증인들 40명 넘게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의심과는 별개로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의 형사법 처벌을 받을 어떤 근거가 되려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증인과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이 고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의라는 것이 결국에 내심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범죄자의 행위라든가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이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비슷한 건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친형이 강제 입원했을 때 관련해 발언에 대해서요.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허 변호사님 이번에는 그때와 좀 다른 상황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인가요?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판례를 보면요. 질문과 답변했을 당시 상황의 맥락을 살펴서 이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표현 영역으로 봐서 이 폭넓게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찰 측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첫 인터뷰에서 한 번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같은 취지에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를 두세 번 정도 언론 인터뷰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단순한 어떤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였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런 경우에는 인터뷰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해당 방송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를 미리 계획을 하면서 질문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첫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은 고 김문구 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랑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날 저녁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쯤 되짚어볼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각하를 했고 김문기를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다 이런 건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인정을 했어요. 김만배를 상가에서 본 적이 있고, 네. 그런 정도의 친분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지.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나는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는 김만배를 아예 모른다고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무슨 논의를 하거나 무슨 일에 대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네. 당시에 각하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예. 이제 본인이 왜 나는 이렇게 탈탈탈 털면서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서 기소까지 해놓고 김만배를 몰랐던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각하해야 되자. 김만배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고요.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